2010년부터 9년간 필리핀에서 발생한 강력 범죄로 인해 사망한 한국인 수는 모두 65명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걸까요? 100만 정이 넘는 불법 총기 소유,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범죄자들, 부패한 정부와 경찰,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은 추정 9만에서 1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적지 않은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 관광객이 2010년부터 쭉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방문을 하고 거주를 하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필리핀. 필리핀은 정말 가지 말아야 할 나라일까요? 올해 6월에도 여행 칼럼니스트 주영욱 씨가 필리핀 마닐라 안티폴로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직도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현지에 살고 있는 교민으로서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마닐라나 앙헬레스 같이 번화하거나 유흥가가 아닌 지역이라서 솔직히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필리핀 치안 솔직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치안이 좋은 나라에서는 더 큰 차이로 느껴지는 게 당연한데요. 저도 지인들이 필리핀에 놀러 오면 특정 지역에서는 주의를 당부하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브로입니다. 그럼 오늘은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의 종류와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인사건의 경우 대부분 총기에 의한 청부살해 사건입니다. 언론에서 방송한 50만 원이면 킬러를 고용할 수 있다. 이건 좀 과장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식적으로 50만 원이면 필리핀 건설 현장에서 기술이 없는 인부들이 40일에서 50일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선택을 쉽게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교도소가 얼마나 열악한지 방송이나 다른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인사건의 경우 대부분 청부살해인데요. 청부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투자나 사업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얽힌 동업자 간의 이권 다툼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이나 기타 사업 투자 관련 사기 사건은 현지 교민 사이트에도 종종 올라오곤 하는데요. 외국에서 특히 한국 사람을 조심해라 라는 말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도 공통으로 듣는 안타까운 말입니다. 만약 잘 모르는 사람이 사업적으로 접근을 할 경우에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한동안은 정말 끔찍이 잘 대해줍니다. 자신을 잘 포장한 다음 슬슬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할 텐데요. 투자에 투자만 나와도 인연을 끊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정말 사업을 하고 싶으시다면 현지에서 몇 달이라도 살아보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리핀에는 수많은 카지노가 있고 실제로 카지노 때문에 필리핀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도 많습니다. 이런 곳에는 정말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리는데요.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곳에서 좋은 사람을 만날 거란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도박을 하다가 돈을 갚지 못해 감금과 협박, 살해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중국인 에이전트까지 가세해 한국인들에게 접근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필리핀 카지노에 한국인들보다 중국인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중국인들 정말 무섭습니다. 혹시 카지노에 가시더라도 중국인이 말을 걸어오면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필리핀은 빈민층이 인구의 70%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생계형 범죄는 필리핀 현지인들도 항상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날치기, 소매치기, 거리의 아이들 등 특히 마닐라처럼 정신이 없고 사람이 많은 곳이나 유흥가 등에서는 특히 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번화가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항상 가방을 앞으로 메고 조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경찰이 여성과 공모하여 미성년자 강간,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 또는 구금할 태세를 보이면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경우와 경찰관들이 검문 검색을 가장하여 마약을 차량 또는 옷에 투입하거나 총기 또는 총알을 차량에 던져놓고 강제 구인한 뒤 금품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항에서도 총알을 여행객의 캐리어에 넣어두고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셋업 범죄 중 일부는 한국인이 사주한 경우의 사건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PD수첩에 나왔던 고 지익주 씨 사건도 셋업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필리핀 경찰들이 공모하여 지익주 씨를 납치 살해하고 시체를 화장해버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고 아직도 재판이 3년째 1심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하고 이놈들은 평생 감옥에 썩어도 부족한 놈들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도 알게 되었는데요. 필리핀 경찰들의 납치 비즈니스, 정말 얼마나 필리핀 정부가 부정부패에 썩어 있는가를 절실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나오신
교민분이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살고 있는 저로서도 공감을 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만약 대상이 일본인 또는 미국인이나 중국인이라면 건드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 필리핀에서 한국 사람들이 마사랍 코리안이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지, 한국 대사관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만약 그들의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어도 똑같이 대응했을까요? 왜 고인의 아내가 혼자 발벗고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지 정말 방송을 보는 내내 화가 났습니다. 방송을 보신 많은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필리핀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의 치안, 두테르테가 정권을 잡으면서 조금은 나아졌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필리핀을 찾는 수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필리핀의 치안이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없다면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첫 수익이 나오면 좋은 일에 쓰거나 구독자 이벤트를 해서 항공권 등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고인의 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은 댓글이나 제 메일로 연락처를 부탁드립니다. PD수첩 영상을 보고 아직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번 영상은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필리핀에서 필보로였습니다.